삶 돌아서 가는 길. 우리 어머니는 곱고 조촐하며 심지가 굳은 전형적인 한국 여성이셨다. 신미안이 남달라서 선택에 까다로웠고 무례하고 상스러운 것을 제일 싫어하셨다. 어머니가 밖에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면 나는 대강 짐작할 수 있었다. 얼어 죽은 줄 알았던 작약나무에 우음이 돋았을까? 산당화 꽃망울이 금방 피어나려고 할까? 어머니는 참신한 은유를 많이 써서 나를 자주 놀라게 하셨다. 예, 이 맨드레미 좀 봐라. 닭볕을 같지 않니? 호두껍질처럼 늙어버린 얼굴을 쳐다보면 뭘 해? 그러나 어머니는 36에 홀로 되셨고 나는 15살에 아버지를 여의었다. 나는 맞이고 아래로는 유복녀까지 동생이 넷이었으므로 내 뜻과는 무관하게 인문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이 잘 되는 간호고등학교에 가게 되었다. 간호고등학교에서는 신장 150cm가 되지 않으면 합격을 시키지 않는다는 학칙이 있었는데 나는 당시 150cm가 되지 않아서 불합격이었다. 그러나 신체검사 점수 20점을 넣지 않고도 학과 점수 최고점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는 학칙을 아주 바꾸면서까지 나를 합격시켰다. 간호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국 간호학생 학술 경시대회가 있었다. 나는 학교를 대표하여 인수라는 선생님과 함께 야간 열차를 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강당을 찾아갔다. 그때 간호학교는 고등학교 과정도 있었지만 서울 적십자 간호학교나 서울 위생병원 간호학교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하는 대학 과정의 간호학교도 있었다. 큰 강당에는 실습복에 캡을 쓴 학생들이 단정한 복장으로 대기하고 있었지만 나는 밤차를 타고 온 보따리 속에서 구겨질 대로 구겨진 옷을 꺼내 입었다. 학술대회는 이론과 실습을 겸한 것이었고 문제는 제비를 뽑아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수험생들마다 달랐다. 내게는 1. 욕창의 예방과 필요성. 2. 혈액응고의 과정에 대하여. 3. 소순환과 대순환에 대하여 설명하라. 이렇게 3문제인데 그 중에 2문제의 답을 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거기서 뜻하지 않게 전국 1등을 하였다. 남들도 시골 구석에서 올라온 촌뜨기 학생이 1등을 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겠지만 그보다 내 자신이 먼저 놀랐고 믿어지지가 않았다. 시험을 주최한 기관은 약자로 OEC라고 하는 외국 기관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의 약자인지 그때도 알아보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 상금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고 부상으로 커다란 손목시계를 주었다. 칭찬을 잘 하지 않으시는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내가 어떻게 너 같은 딸을 낳았던고 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멀찍이 떨어져서 걸었다. 학교에서는 난리가 난 것 같았다. 학교장 이영춘 박사님은 그 후로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나를 꼭 불러서 인사를 시키곤 하셨다. 그분은 나를 다른 학생들과 구별하셨다.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너를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싶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 졸업이 가까워지자 이영춘 박사님이 부르시더니 다른 학생들은 졸업 후 서울로 부산으로 가는데 그것은 내 뜻에 맞지 않다. 너는 농촌위생연구소의 8개 병원 중 하나이며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신태인의 화호 중앙병원으로 가서
봉사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 그러나 바로 현장으로 가지 않고 남아서 특별 교육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나를 간호사로 보내지 않고 임상검사실 실장으로 보내려는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그에 합당한 특별교육을 8개월간 받은 후에야 나는 농촌위생연구소 화호중앙병원 임상검사실 실장으로 파견되었다. 그러나 말이 실장이지 임상검사실에는 오직 나 혼자밖에 없었으므로 청소부터 시험관 소독, 세군 배양, 현미경 검사 등 검사실에서 해야 하는 일체의 일을 모두 혼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검사실은 두 면이 커다란 유리창이었고 그중 하나가 서쪽 창이어서 그것은 내게 매우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다. 나는 많은 책을 거기서 읽었다. 현대문학에 연재하던 박경리의 표류도도 한국일보에 연재하던 홍성유의 비극은 없다도 그 방에서 읽었다. 한국 명시 선집을 빌려다가 감동적인 것은 한 편씩 적기로 한 것이 적다 보니 책 한 권을 모두 필사하였고 적기를 마치고 책을 덮을 때 창문이 부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원에는 작품을 내지 않고 여원의 독자 문예란에 투고하여 거기 글이 실리는 재미로 살았다. 그중 첫 번째 것이 안서라는 제목의 시다. 심사위원이신 서정주 선생님은 다른 말은 전혀 붙이지 않고 진시의 선경, 다축, 우다축이라고 말씀하셨다. 진실로 선경을 의심한다. 축하하고 또 축하한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평가할 때는 이미지 조형이 어떻다든지 리듬이 어떻다든지 어휘의 배열이 어떻다든지 비유가 어떻다든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셨는데 내게는 칭찬만 하셨기 때문에 막연하고 답답하였다. 나는 2년 동안의 화호중앙병원 임상검사실장을 그만두고 서라벌예술대학에 입학하였다. 처음에는 서라벌예술대학이라는 학교 이름이 너무 특별하여서 다른 학교에 갈까 생각하였다. 서라벌이라는 말도 그렇고 예술대학이라는 말도 그렇고 요즘 말로 하면 너무 튀는 것 같아서 싫었다. 그렇게 지체하는 동안 다른 학교들은 모두 신입생 선발이 종료되었고 서라벌에서도 장학생 선발은 끝난 뒤였다. 금년도 놓치면 다시 내년을 기다려야 한다. 가자. 서정주 선생님께서 오죽이나 잘 판단하여 끌어들이실까. 방학 때가 되면 고향에 내려오는 친구들이 중앙통이 미어지게 활보하였고 그들이 가슴에 빛나는 대학 배지를 나는 얼마나 부러워하였던가. 나도 대학에 가자. 가서 내 꿈을 이루자. 나는 군산 부두에서 새벽배를 타고 장항으로 갔고 거기서 서울행 열차를 탔다. 이영춘 박사님은 섭섭히 여기셨다.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으면 다시 오너라. 네가 2년 동안 내 말을 잘 들어주어서 고맙다. 1년만 더 있다가 내년쯤 유학을 가면 안 되겠니? 하셨다.